여러분,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노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또 뭘 하지 하며 한숨부터 나오는 노년. 또 하나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 하며 일어나는 노년. 놀라운 건 이 둘의 차이가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에서 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편하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노년은 편한 게 아니라 버거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만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깁니다. 저녁 먹고 나면 또 내일이 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저는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당당했습니다. 회의 때 한마디 하면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석이 형, 나는 쓸모가 없어졌어. 쓸모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허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무.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허무는 슬픔보다 무섭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허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허무는 의미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허무는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허무를 느낍니다. 돈 많은 사람도 느낍니다. 자식 잘 된 사람도 느낍니다. 그럼 허무는 어디서 올까요? 목적이 사라질 때입니다. 제가 평생 관찰한 바로는 사람은 목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배불러도 목적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구하는 것, 돈 버는 것, 가정 꾸리는 것, 자식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제 뭐 하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집니다. 매일 골프장에 갑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그것도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취미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닙니다. 세계 곳곳을 구경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시들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행도 취미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를 돌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는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노년의 목적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무슨 뜻이냐면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학위를 이루고 승진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성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목적은 다릅니다. 노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내적인 성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울림이 있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건 친절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곁에 그냥 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건 나이 먹은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여전히 이루는 것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더 이상 이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주 방황했습니다. 환자가 없으니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의사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분을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말투가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석 선생님, 저는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7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년입니다. 노년은 비로소 진짜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 때우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노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완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 공사도 중요하고 골조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 다지고 골조를 잘 세워도 마무리를 엉망으로 하면 그 건물은 형편없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도 중요하고 청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노년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그런데 노년에는 그런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큰 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커피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리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산책하면서 길가의 꽃을 보는 것, 동네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런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별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햇볕을 볼 수 있구나.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할머니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자식이 못 나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외로움, 내 서러움. 온통 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만 생각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기억은 쇠퇴하고 계속 나만 보면 볼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동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반찬 한 가지 나눠주는 것,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나 절에서 청소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압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간 아주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형석 선생님, 요즘 제가 사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 그때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의미를 느낍니다. 셋째, 계속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배움은 끝이라고. 젊었을 때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아는 것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배움을 멈춰서 늙는 겁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사는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계속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배움이라는 게 꼭 학교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움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배움이고,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제대로 보면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이런 태도로 살 때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0 중반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배우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하고 이메일을 쓰고 심지어 블로그도 운영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손자와 대화하려고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 세상이 넓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외국에 사는 친구들하고도 연락하고 제 생각을 글로 쓰기도 하고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졌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넷째, 관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그렇게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대화할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아파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를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옛날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안부를 묻고 회포를 푸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런 것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평생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생도 끊어진다는 것을. 다섯째, 용서해야 합니다.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상처를. 그리고 그 후회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오해도 받았고, 부당한 일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사람을 만나도 편안했습니다. 용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나를 사는 길입니다. 여섯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라는 게 무슨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 가도 후회가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더 잘 살게 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완성입니다. 한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 마무리를 잘하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미뤄뒀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6개월을 가장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자신에게도 후회가 없도록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갖고 싶었습니다. 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에는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사람.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 걸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가진 것에, 누리는 것에, 주어진 것에.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8째,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했습니다.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았고, 관계도 복잡했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할수록 피곤합니다. 집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관계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일정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꼭 필요한 일만 하십시오.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혼란스럽고 단순할수록 평온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책 몇 권,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이게 제 전부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몇 명 안 됩니다.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관리할 게 적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챙길 게 적으니까 머리가 맑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닐까? 저것도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아, 이게 없어도 사는구나. 이게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구나. 노년은 빼기의 시간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9째,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을 맛있게 먹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지금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제가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걸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걸으면서 그냥 걷기만 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새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10번째,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늘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한계를, 내 부족함을, 내 실수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열심히 살았어. 비록 부족했지만 그게 내 전부였어.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더 잘하지 못하나?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치고 상처만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니까.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노년을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허무가 찾아오는 이유는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계속 배우고, 관계를 가꾸고, 용서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고, 현재에 살고,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결심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불편합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노년에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까?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기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계속 배우기로, 관계를 가꾸기로, 용서하기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감사하기로, 단순하게 살기로, 현재에 살기로, 자신과 화해하기로. 이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완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노년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노년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되기를.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면서 확인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